안녕하십니까. 립바른 소리 백미란 아나운서입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제4의 물질 플리즈마를 이용해 녹색 성장 산업의 새로운 주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최고 기술 기업 플리즈마 홀딩스가 미래지향적인 친환경 기술 개발을 앞세워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계 선두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10월 28일 창업을 맞은 주 플라즈마 홀딩스는 제4의 물질로 불리는 플라즈마 기술을 상용화하는 데 성공하면서 산업 현장의 유해 작업 환경 개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 친환경적인 농수산 정책에 발맞춰 농수산물의 유해 세균을 멸균해 안전한 먹거리 지킴이로 건강한 삶을 추구하고 특히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 문제를 개선시키는 기술 제공을 목표로 4차 산업혁명 대열의 선두 기업으로 앞장서고 있습니다. 플라즈마가 상용화에 성공함으로써 그동안 커다란 골칫거리인 각종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고압 전류에 의해 플라즈마에서 발생하는 오존은 악취 성분을 분해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에어컨, 공기청정기, 탈취제 등으로도 이미 활용되고 있고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이는 데에도 이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소각장 등에서는 다이옥신 등의 각종 발암물질과 유해가스가 뿜어져 나오는데 플라즈마 토치로 독가스를 완전히 분해하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인 폐기물 처리 장치로 꼽히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저온 플라즈마를 대량 만들 수 있게 된다면 우리의 각종 생활환경 문제 개선에 더욱 획기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시사경남 박상민입니다. 정부 보조금을 받는 사립유치원의 여러 탈불법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난 후 교육당국이 사립유치원의 감사 결과를 25일까지 전국 교육청의 홈페이지에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18일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결정했습니다. 교육당국의 시정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유치원과 비리신고가 들어온 유치원, 대규모 고액유치원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벌이고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규정 위반의 경중이나 시정 여부와 상관없이 학부모가 언론에 보도된 유치원을 모두 비리 유치원으로 오인하는 등 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시도 교육청별로 2013년에서 2017년 유치원 감사 결과를 전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부산, 울산, 세종, 충북, 전남, 경남 등 6개 교육청은 기관명을 포함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지만 나머지 11개 교육청은 기관명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부는 또 종합감사를 상시로 시행하되 시정조치사항 미이행 유치원, 비리 신고 유치원, 대규모 유치원, 고액 학부모 부담금을 수령하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 비리는 국민 상식과 맞서는 일이고 정부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관련 대책들을 흔들림 없이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계대출의 원리금 합계가 연소득의 70%를 넘으면 위험대출로 분류되고 시중은행은 위험대출을 총대출의 15% 아래로 낮춰야 합니다. 김태열 기자입니다. 부동산 투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되고 은행들이 중국국어식으로 적용하던 예외성인 사례가 전면 폐지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를 열어 이와 같은 DSR 관리지표 도입 방안과 RTR 제도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DSR이 70%를 넘으면 위험대출, 90%를 넘으면 고위험대출로 규정하고 은행들은 앞으로 위험대출과 고위험대출을 일정 비율 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금감원은 은행들의 위험대출, 고위험대출 비중을 매월 관리하게 되며 이 비중을 낮추는 이행실적을 분기마다 점검하고 평균 DSR 감축 목표를 금감원에 제출하게 되고 반기마다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전세보증금이나 예적금 등은 담보가치가 확실하지만 대출자의 순자산이 감소할 수 있어 DSR을 적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별 주택담보대출, 집단대출, 신용대출, 기타 대출의 원리금에 전세자금 대출의 이자만 DSR의 부채로 잡던 것에서 인식 범위가 넓어지게 되므로 앞으로 은행 대출을 받기가 훨씬 더 까다로워지게 됩니다. 시사경남 김태일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통화기금에 이어 한국은행도 성장률 눈높이를 낮추며 올해 한국 경제를 둘러싼 시각이 한층 비관적으로 돌아서는 모양새입니다. 한은은 18일 금융통화위원회 후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2.9%에서 2.7%로 0.2%포인트, 내년 성장률은 2.8%에서 2.7%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은 성장률을 낮게 보는 것이 아니라 각각 올해 한국 경제가 3% 성장하리라고 점쳤던 OECD와 IMF도 최근 나란히 전망치를 2.7%, 2.8%로 낮췄습니다. 한국의 고용 상황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가장 나빠질 것으로 보이는데 월간 신규 취업자 수는 예년의 경우 20만 명대 중후반에서 30만 명대 초반이지만 올해 7월엔 5천 명, 8월엔 3천 명에 그쳤는데 올해 연간으로는 9만 명 증가에 그쳐 2009년 이후 최소로 전망됩니다. 이런 현실은 조선, 해운 구조조정으로 일부 업종의 고용 창출 여력이 떨어지는 데다 최저임금이 내년까지 2년 연속 두 자릿수로 인상하면서 고용을 줄이는 부작용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야가 1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완료함에 따라 선거제 개편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정개특위 설치안은 지난 7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여야가 특위위원 정수를 놓고 기싸움을 벌이면서 하반기 국회가 개회한 지 석 달 가까이 지나서야 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당초 명단 제출을 약속한 17일을 하루 넘긴 이날 오전과 오후에 각각 위원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정개특위를 민주당 8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꾸리고 비교섭단체목 2명은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1명씩 가져가도록 합의했습니다. 정개특위에 대한 각 당의 셈법이 달라 논의가 지지부진할 가능성도 있지만 한국당발 보수 대통합론으로 야권 정계 개편 이슈가 부상하는 점도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정치권에서 말하는 선거제 개편은 크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 도입으로 요약되는데 선거제 개편으로 현재보다 의석수가 감소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가 관건입니다. 선거제 개편은 어느 한 정당이라도 반대하면 정개특위에서 합의가 어려운 점이 향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시사경남 박효정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공기도 깨끗하고 하늘도 아주 쾌청해서 가을을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큰 일교차에만 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진주 8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에는 가을볕이 따사롭게 느껴져도 아침 저녁으로는 볼에 와닿는 공기가 꽤 차갑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가을 하늘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내륙을 중심으로만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높은 산지에는 서리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다 날씨가 좋지 않습니다.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물결은 최고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먼바다의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주말에 날씨가 참 좋습니다. 여기저기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 단풍놀이 계획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립바른 소리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